등비 수열의 극한이라는 건데 이제 등비 말 그대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뭐였냐면 첫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네 번째 항이 있고 이렇게 계속 수열을 늘어뜨려 놨을 때 얘 목표가 존재하냐 안 하냐 이걸 보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 그 수열 중에 등비 수열을 보겠다 이 말이야. 근데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쨌죠? 수렴했어요 안 했어요? 등차 수열 수렴했어요? 거의 공부를 하나도 안 해왔다는 소리가 여기서 바로 밝혀지죠? 미친 거 아닌가요? 등차 수열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그럼 1차 함수 모양으로 이렇게 증가하든지 감소만 할 텐데 어떻게 존재하죠?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니야. 등차 수열이 어떻게 존재해? 등차 수열은 죽었다 깨어나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등비 수열이야. 그럼 등비 수열은 1, 2, 4, 8 이렇게 막 이치씩 곱해진 거야. 이렇게. 그럼 수열이 계속 커지겠죠? 가면 갈수록 계속 커져 안 커져? 그럼 발산하겠어 수렴하겠어? 발산하겠지. 그러니까 공비가 1보다 크면 발산한다 이 뜻이에요. 그냥 원초적으로 접근해. 그냥 수열을 하나씩 하나씩 늘어뜨려 봤는데 얘가 점점 계속 내가 늘어뜨려 보면 무한대로 갔을 때 걔의 목표값이 존재하겠냐 안 하겠냐를 보란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비가 몇이면 1이면 공비가 1이라는 것은 내가 첫째 항이 2야. 근데 공비가 1이래. 그럼 두 번째 항도 2지. 세 번째 항도 몇이야? 2지. 계속 2지. 그럼 얘는 목표가 그냥 몇이야? 목표가 몇? 아니, 우리 지금 수열의 극한의 목표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늘어뜨려 놨을 때 얘의 목표가 어딘지를 보는 거라니까. 그치? 그럼 이 수열의 목표가 뭐냐고? 2잖아 2. 선생님 여기 1인데요. 모질 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그래서 혹시 1이라고 대답한 거야? 여기 2. 그러니까 이 R이 1일 때 얘의 극한값이 1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R이 1이면 R을 졸라 무한대로 곱해보면 몇이라는 뜻이야? 1이라는 뜻이지. 근데 왜 우리가 여기 R의 n제곱에 집중하는 거냐면요. 등비 수열이라는 게 첫째 항에다가 공비의 n-1제곱이잖아. 이게 a n이니까 이 값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R의 n이나 R의 n-1이나 어차피 지금 무한대로 가면 이 빼기 1은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R을 무한번 n자리에 무한대로 갔을 때 이 값이 뭐가 되느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수열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는 거라고. 얘는 아무리 곱해봤자 계속 곱해봤자 1이다 이 말은 첫째 항부터 계속 똑같다 이런 소리잖아. 알겠지? 그런 실질적인 그 의미를 깨우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야. 그러니까 공비가 막 2분의 1 같은 거래. 그럼 2분의 1이고 또 곱하면 4분의 1이고 또 곱하면 8분의 1이고. 그러니까 분모는 계속 커져가는데 분자는 1이 되니까 무한대로 갔을 때 이 공비의 극한값이 몇이 되겠어? 0이 되겠다 이런 소리고. 여기 사실 얘는 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줘서 이렇게 따로 봐줘야 돼. 여기 범위를 살짝 잘못 나눈 것 같아.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하기 좋기에는 여기다가 있잖아 1보다 클 때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같이 봐주는 게 좋아. 그리고 여기는 아예 단독으로 R이 몇일 때만 마이너스 1일 때만 따로 봐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얘를 의미상 얘를 1번에다 갖다 붙인 거냐면은 요 놈은 R이 1보다 크다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의 개념이 봐봐 1보다 크잖아? 그럼 첫째 항이 2인데 1보다 큰 애를 막 곱하는 거야. 그럼 6이야. 그럼 또 1보다 큰 애를 곱해 18이야. 또 1보다 큰 애 3을 곱해 54야. 공비가 3이기 때문에 곱하면 곱할수록 이제 다음 값이 계속 커지지. 그러니까 이 수열이 무한대로 날아갈 거란 말이야. 근데 R이 몇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보다 작대. 그럼 공비가 마 3이래 예를 들어. 그럼 마 6, 18, 마이너스 54 어때 얘도? 부호가 뿔마로 바뀌긴 하지만 절대값은 어쩌냐고?
커지잖아.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봐주는 게 좋은 거야. 근데 여기 4번에서 왜 얘를 따로따로 보고 r을 마이너스 1만 보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좀 특별해서 그거잖아. 절대값을 변화시키진 않잖아. 값만 부호만 바꾸는 거잖아. 마이너스 1은. 그러니까 첫째 항이 3인데 다음 항은 마 3이고 다음 항은 3이고 다음 항은 마 3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1인 건 부호만 바꾸게 만드는 애기 때문에 이제 얘는 진동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소리야. 그리고 아까 여기 처음 말한 것처럼 아니 세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1 사이면 곱할수록 값이 계속 작아질 거니까 이 공비의 절대값이 아니 공비의 극한값이 0이 되어 간다. 그래서 결국은 등비수열이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다 이 말이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돼서 얘의 효과는 뭘 만드는 거냐면 이 공비가 여기 첫 번째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수열을 점점 곱할수록 뭐하게 만들어? 절대값을. 이 등비수열이라는 게 공비를 계속해서 곱하는 거잖아. 곱하면 곱할수록 값을 작게 만들어내지. 근데 이제 두 번째에서 공비가 몇이 나오면 1이 나오면 얘는 첫째 항부터 계속 어떻게 만들어? 똑같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렴하는 느낌이 다른 거지. 얘는 계속 작게 만들어서 0으로 수렴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 얘는 계속 똑같은 값 1이니까 첫째 항부터 마지막 항까지 목표가 계속 첫째 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고 그렇게 수렴을 하게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등비수열이 a 곱하기 r에 n제곱이 되어 있대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이 ar이고 두 번째 항이 ar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를 수렴하게 하는 방법은 여기 위에 거는 기본으로 깔리되 애초에 이 a 값이 0이면 되지 않냐 이 소리야. a가 0이어 버리면 공비에 상관없이 뭐야 계속 0이니까 이것도 수렴 조건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수열이 어떻게 써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그러니까 이 AN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AN이 그냥 아래 n제곱 꼴로만 그러니까 뭔가 똑같은 숫자가 계속 곱해지는 꼴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 AN이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하는 형태인 건지 보면 알겠지? 이거는 첫째 항도 r이고 두 번째 항은 r의 제곱이고 세 번째 항은 r의 세제곱의 형태인데 얘는 첫째 항이 a고 두 번째 항은 ar이고 얘는 ar 제곱이고 ar 세제곱이고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얘랑 그 수열이 어떤 느낌으로 가는 거를 비교할 줄 알아야겠죠? 근데 둘 다 공통으로 수렴은 뭐라고? 얘랑 얘가 어차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수렴 조건 공비가 뭐하고 마이너스 1하고 뭐 사이던가 1 사이던가 아니면 몇이던가 딱 1이던가. 근데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도 되는데 추가로 뭐가 더 있다고? A 첫째 항 자체가 애초에 0이어 버리면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봐보시면 3분의 4의 몇 제곱이야? n제곱. 그럼 얘는 an이 그냥 똑같은 공비라는 r이 3분의 4인 이 값이 이렇게 곱해진 형태인 거 알겠지? 얘가 바로. 그럼 r이 3분의 4야. 그럼 곱하면 곱할수록 값이 계속 어째져? 커져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 무한대로 발산하겠다 이 소리고. 얘도 이 형태야. 근데 얘는 r이 1보다 커 작어? 작아. 그러니까 곱할수록 계속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겠다 이 소리고. 얘는 공비가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2인 형태니까 곱하면 곱할수록 절대값은 커진다. 근데 대신 뭐가 바뀐다? 부호가 바뀐다. 그래서 발산은 발산인데 이렇게 진동형 발산이라고 이렇게 절대값이 점점 팍팍팍 이렇게 팍 커지는 그런 진동형 발산의 형태가 나올 거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은 마찬가지 이 형태지만 절대값이 1보다 작죠? r의 절대값 자체가 이렇게 1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지면서 몇으로 가? 0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진동형 수렴이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부호는 바뀌긴 하지만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보기 2번 보시면 얘는 R에 어떤 n-1제곱 윗꼴이죠. 그럼 누가 공비란 뜻이라고? 2x 플러스 1이 공비지? 그럼 2x 플러스 1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다라고 하면 돼? 1과 마이너스 1하고 어디 사이라고? 1 사이.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몇이어도 된다? 1이어도 된다 이거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비가 2분의 x-3이니까 2분의 x-3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다? 1하고 또 마일 사이다 이렇게 해주고 또 1이어도 된다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기 3번 요거에 별표 표시하시고 중요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 형태 자체를 잘 봐놔. 펜이 배터리가 없다. 이 수열의 4호는 요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요만큼 요런 형태 있지. 이 형태가 나왔을 때에 내가 이 식을 보는 그 기본 태도가 중요한 거야. 얘를 보는 이 태도 자체가 항상 케이스 분류. 그럼 그 케이스를 일반적으로 할게요. 여기 조건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일반적인 케이스 분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R이라는 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 하나, 그 다음에 R이 1일 때 하나, 그 다음에 R이 1보다 더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하나, 그 다음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 하나. 이렇게 보는 게 우리의 어떤 기본 태도다. 근데 이 네 번째를 마지막으로 뺀 이유는요, 공비가 마이너스 1이잖아? R이 마이너스 1이면 거의 수렴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진동 부호가 막 왔다 갔다 지랄하니까. 그럼 얘는 어쩔 때 얘가 하는 거냐면 이 n 자체가 홀인지 짝인지 구별이 안 되지. 지금 현재는 여기 NA라는 이 숫자가 홀인지 짝인지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그냥 다 안 돼. 그러니까 얘는 n이 짝이나 홀이 뭐 할 때? 구별 가능할 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여기는 이 n의 숫자가 짝인지 홀인지를 알 수 있을 때 n이 그러니까 막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그럼 이 n 뭐야? 짝수 2n-1.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1이어도 계산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 R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긴 1이고 여기 R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긴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홀수 짝수가 구별이 되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홀짝이 구별이 안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어차피 발산이다. 아시겠지? 그리고 아까 여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1보다 더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는 결국 이렇게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곱할수록 숫자가 뭐해지는 거라서 커지는 거라서 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 3번 같은 경우를 요 두 가지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분류해 준 거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니까 곱하면 곱할수록 값이 계속 작아지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R의 n제곱이 어디를 향해서 가? 0을 향해서 간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 R의 n제곱이 0을 향해 가고 여기도 몇을 향해 가? 0을 향해 가. 그럼 1 플러스 0분의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는 0이 된다 이건데, 여긴 r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범위를 마이너스 1에서부터 출발을 안 하고 0부터 출발한 것 뿐이에요. 이 문제에 한해서는. 아시겠지? 그리고 이제 r이 1일 때를 본 건데, r이 1이면 이 r 값 자체가 1이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가봤자 1을 계속 곱해봤자 몇이겠어? 그냥 1이겠지. 1에 n제곱을 했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슨 의미가 있어? 1이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r의 n제곱은 다 1이 될 거다. 그래서 2분의 1이 된다 이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r이 몇보다 크면? 1보다 커. 그럼 r이 1보다 클 때 이제 이 아이디어를 잘 보세요. r이 1보다 크면 이 계산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분모 분자를 이 r의 n제곱으로 나눠. 그럼 얘가 첫 번째가 r분의 1의 n제곱이 되고, 여긴 r의 n제곱으로 나눠버리니까 1이 돼. 그리고 여기는 r의 n제곱 나눠버리니까 1이 돼. 그럼 결국 여기 있는 요 부분이 공비가 새로 바뀌어. 뭐분의 뭘로? r분의 1로. 근데 원래 r이 몇보다 컸다고? 1보다 컸다며. 그럼 1보다 컸으니까 r분의 1은 이제 1보다 어째지겠어? 작아지겠지. 절대값이 1보다 작아질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근데 여기 세 번째 케이스에서 아까 말이 마이너스 1보다 뭐 할 때도, 작을 때도 이 케이스로 보라는 이유가,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 r분의 1도 이제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보다는 커지지. 근데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겠어? 마이라고 0, 1 사이에 있는 거 알겠어? 0 사이에 있긴 하겠지.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같은 애라고 해봐. 그럼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새로운 공비에, 이게 r이면 얘는 r분의 1이야. 새로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뭐해진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진다. 그러니까 곱하면 곱할수록 값을 0으로 만드는 거잖아. 작아지게 해서. 그러니까 얘 둘은 같은 느낌으로 봐도 좋다 이런 소리라고. 그리고 원래 네 번째 케이스도 해야 되는데 여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안 해도 되는 거고, 심지어 여기는 n이 홀짝이 구별이 안 되니까 이런 말이 없더라도 여기 마이너스 1인 건 어차피 발산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답을 다 적어줘야 답이다는 소리야. 지금 여기는 요렇게 나와 있으니까 범위를 나누시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걸 싹 적어줘야 뭐가 된다고? 답이 된다고. 싹 적어줘야 답이라고.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알아보기 보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우리 진작 했지만 한 번만 더 복습하자면, 아래 2차고 위에 몇 차예요? 3차. 위에 차수가 더 크면 날아가는 거죠, 무한대로. 아래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가는 거고 3번. 2번 위아래 차수가 같아야 극한값 나오는 거잖아. 3번도 극한값은 있는 거야. 몇으로? 0으로. 자, 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루트 나온다고 무조건 유리화? 아니라고 했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알 수 없어서 그러는 건데, 얘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차수만 보면 돼. 1차 1차 1차.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이 나올 거고. 자, 방금 2번 이걸 계산하는 이제 팁을 잘 봐. 우리 아까쯤에 여기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얘는 공비가 몇인 거냐 지금? 3. 얘는 공비가 몇인 거고? 2지. 빼기가 붙은 거지. 공비가 마이너스 2는 아니야. 그러면 둘 중에 절대값이, 분모에 있는 공비 중에 절대값이 큰 놈으로 나눠. 그럼 3이 더 커, 2가 더 커. 그래서 3으로 나눠, 분모 분자를. 그러면 첫 번째는 3의 n제곱 나누니까 3만 남고요. 여기는 나눠주면 마이너스는 앞에 있던 애고 3분의 2의 n제곱이 되고, 여긴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4의 n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되고 3분의 1의 n제곱이 되는 거야. 봐봐. 그리고 나서 이 n을 무한대로 보낼 거거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공비가 1보다
나누는 애보다 더 작은 애들은 나눠버리잖아? 그럼 3보다 더 공비가 작았던 애들은 나누면 공비가 이제 1보다 작아져. 알겠지? 그러면서 뭐가 돼? 0이 돼. 근데 공비가 오히려 3보다 이제 뭐하는 애는 위에 분자 4처럼 큰 애지. 걔는 나눠봤자 아직 계속해서 공비가 어때? 1보다 더 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위에 것처럼 우리가 극한에 대한 그 개념 말했지. 분모하고 분자의 커지는 속도가 한쪽이 더 빨라버리면은 거기에 맞춰서 볼 수 있다고. 근데 분자는 얘는 4의 n제곱이고 여기는 아무리 커져봤자 3의 n제곱이야. 그럼 당연히 분자의 지수가 더 크니까, 아니, 분모의 지수가 더 크니까, 아니, 분자의 지수가 더 크니까 이 밑이 더 커서 더 빨리 커진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차수 비교하듯이 요 놈은 차수가 더 크다는 느낌으로 봐도 괜찮다는 거야. 굳이 일일이 다 나눌 필요가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2번 같은 경우를 봐봐. 이런 기본적으로 이건 수원 바탕이 있어야겠지. 얘 미시 2라고 되어 있지만 공비가 몇이냐? 얘 공비가 몇이에요? 2 아니에요? 진짜 수열이 완전히 쓰레기식들이네 이놈들. 어쩌지? 여기는 이 식은 여기 더하기 1이 있으니까 2가 하나 이렇게 돼 있고 2의 n제곱이고요. 그럼 이건 2 곱하기 여기가 4의 n제곱이에요. 이렇게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n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곱하면 2n이잖아. 그러니까 이 밑이 4야. 아, n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 지수를? n으로 맞춰줘야 돼가 아니라 니네가 밑을 못 보니까 내가 맞춰 놓은 거잖아. 이걸 어떤 미친놈이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n으로 맞추는 놈이 어디 있다냐. 이걸 그냥 보자마자 밑이 4인 걸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수원이 아주 바닥입니다. 밑이 몇이라고요? 4야. 그러니까 모르면 이런 것도 써놔. 2의 2n 제곱은 뭐의 n제곱이라고? 4의 n제곱이고 2의 그럼 3n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뭘까? 8의 n제곱이야. 근데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2의 마이너스 2니까 몇 분의 몇이야?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 곱하기 8의 n제곱 이렇게 하는 거야. 체크해 놔라. 기본이다 기본. 그러면 이거 공비가 8이 돼? 아니, 공비가 8이에요. 맞춰줘야 이걸 공비로 8인 걸 인식하지 못하는 놈들은 거의 뭐지 이거 몇 등급이냐? 5등급 되냐? 자 2번. 그래서 얘는 공비가 몇인 애라고? 4인 애야. 얘는 공비가 몇인 애고? 2. 얘 공비? 2. 얘 공비? 4. 그럼 우리 좀 전에 1번에서 배웠던 아이디어를 다시 이제 느껴봐. 이걸 진짜 느껴야 돼. 밑이 1보다 자기보다 더 작은 애는 결국 여기를 밑을 1보다 공비를 1보다 먼 애로 만들어버려. 작은 애로 만들어버려. 그러면서 다 뭐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여기는 2면 어차피 한 번만 더 해줄게. 여기 있는 건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2만 남고 여기 있는 건 4의 n제곱으로 나누면은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4의 n제곱으로 나니까 2분의 1의 n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차피 밑이 1보다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차피 0이 될 애들이야.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밑이 4인 애들만 본다. 알겠죠? 그래서 밑이 4인 애들만 보니까 여기 있는 애는 2 곱하기 4의 n제곱이고 뒤에 거 그냥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건 그냥 4의 n제곱이고 더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인데 얘를 2, 4의 n제곱 나누면 얘네들은 다 0이 될 거고 요 놈만 보시면 된다 이 말이야. 약간 최고창의 개수 비교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극한값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거 서술형 쓸 때 다 써줘야 돼요? 그런 건 모질 같은 질문 좀 하지 마시고요. 서술형 볼 때 이런
잔챙이 계산을 다 써줘야 되냐 안 써줘야 되냐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그건 그냥 주관적인 판단이잖아. 내가 그 채점하는 사람의 그 주관적인 판단을 나한테 맡기면 어떡해. 그렇지 않나? 내가 채점자라면 난 별로 신경 안 써. 왜? 그 개념을 아냐 모르냐를 보려고 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그 계산을 나는 이렇게 꼭 안 했다라고 해서 감점을 주는 건 내 기준은 아닌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무 서술형 주관식은 채점자의 그 기준이 따라 너무 이게 점수가 달라지니까 그걸 난 이래 하고 말할 수 없어. 그거는 니네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선생님의 성향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풀이가 맞아요 틀려요는 내가 말해줄 수 있어도 이 서술형 풀이를 내가 이렇게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라는 소리야.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 난 신경 안 쓰지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낫겠고,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는 서술형에 나오지도 않을 거라 난 걱정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걸 서술형에 내겠니? 뭐라고 이게? 좀 아니 근데 계산하고 있잖아. 마지막에 다 구한 사람 계산할 수도 있고. 서술형의 마지막 이런 계산 따위가 안 나온다 이런 소리야. 어차피 이런 뭔 시업적인 이런 계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이제 여기 얘는 분모의 제일 큰 놈이 밑이 5지. 그럼 공비가 5가 제일 크거든? 그럼 얘네들은 다 5분의 2의 n제곱, 5분의 3의 n제곱, 5분의 4의 n제곱이 되니까 다 0으로 날아가 버리겠지. 네. 그러니까 극한값이 0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분모가 빨리 커지니까.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공비가 여러 개가 나오는, 공비의 종류가 여러 개인 때는 차수 느낌으로 봐주시면 된다 이 말이야.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극한 나온다 이렇게. 얘도 극한은 있는 거고요. 알겠지? 그래서 그 개수 비교로 봐주셔도 된다 이렇게. 네, 근데 그 마지막 3번에 두 번째 있잖아요. 네. 그 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큰 것만 보자는 거잖아. 분모 분자하고 제일 큰 것만. 근데 이렇게 보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모랑 분자에서 제일 큰 놈만 비교하자. 왜? 얘네들은 다 0이 될 거니까 이 말인데. 근데 얘네들은 원리로 보자면 어차피 그 얘네들은 다 분모의 형태가 나눠버리면 다 이 꼴이 나오잖아. 5분의 3의 n제곱, 뭐 5분의 2의 n제곱, 이런 애들 다 0 되는 애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분자가 다 0 돼버린 건데. 그러니까 얘는 별로 그렇다 의미는 없는 거고. 어쨌든 우리는 이제부터 이것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문제 풀 때 좋다. 그래야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눈으로 해봅니다. 이제 연습 1번 누가 제일 크죠? 5의 n제곱이 더 크지? 네. 근데 위에는 5의 n제곱이 없지? 네. 그러니까 몇이 된다? 0이 될 거고. 자, 여기서 누가 제일 커요? 3이 제일 커. 그러니까 요 놈만 보면 되겠지. 근데 여기는 이 기본적인 이 수원의 지수식은 알아야 한다고. 뭐 곱하기? 3 곱하기 3의 n제곱이니까 요렇게만 비교하시면 몇이 된다? 3이 나올 거다 이 말이고. 자, 이런 거 보시면 이런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지. 근데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뭐 하라 했어? 빼라 했어. 근데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뭔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대신 이제 이걸 보라고. 5의 n제곱이 더 빨라? 4의 n제곱이 더 빨라? 5의 n제곱이 더 빠르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얘랑 1일 때는 4 빼기 5여서 빼기 1이야. 2 넣으면 16 빼기 25여서 마이너스 9야. 계속 마이너스가 붙긴 하지만 숫자가 점점 커져 안 커져? 커지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수열이라는 거 자체가 하나씩 늘어뜨려나 봐 이 말 아니야?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수열은 마 1, 2 넣을 때 수열 마 9, 3 넣을 때 64 빼기 125. 뭐 봐봐, 숫자가 더 훨씬 커져. 계속 마이너스 붙으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이너스 붙으면서 커질 거라고. 그러니까 뒤가 더 빨리 커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알겠죠?
근데 또 이거를 뭐 몇의 n제곱으로 묶어서 한다. 의미 없다 이 말이야. 이런 거 묶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 뭐더러 묶어. 이해되지? 자 40번 누구만 본다고? 1번 4에 n제곱만 보면 되겠지? 그래서 극한값 3이 되겠고 수원이 안 돼 있어서 불안해. 이거 곱하면 뭐라고? 2n 플러스 1. 와, 이 새끼들 큰일이다. 2의 n제곱 곱하기 2의 뭐야? 지수 법칙이 2의 둘이 뭐 하는 거냐? 그럼 2의 몇 n제곱이야? 2의 n제곱이야. 그러니까 몇의 n제곱이야? 4의 n제곱이야 이 짐승들아. 그러니까 얘는 밑에 이게 4의 n제곱이야. 근데 여기 뒤에 있는 놈을 곱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뜻이라고. 이걸 전개할 필요가 있겠냐고. 없지. 어차피 4의 n제곱이 뒤에는 안 나올 텐데. 그러니까 얘만 보란 뜻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극한값이 몇이 될 거다. 4가 될 거다 이 소리고. 그래서 3번도 방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이디어를 알아야 문제 풀 때 편하다 이 소리예요. 누가 더 커요? 그러니까 누구만 보자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쫄 필요 없이. 그래서 여기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극한값 얼마라고? B. 아시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등비수열 수렴 조건으로 갑시다. 우리가 등비수열을 보는 그 식에 대한 태도가 이거 아니면 첫째 항이 있는 상태에서 공비 나오는 요런 형태가 있다 했잖아. 그럼 얘는 바로 지금 이 형태인 것 같고 얘는 이 형태지. 얘가 그러니까 무슨 항이란 소리야? 그 1차. 첫째 항. 무슨 항? 이 새끼들 수열 왜 이렇게 못하냐? AN이라는 게 뭐 곱하기? 공비의 n-1이라는 게 이게 무슨 항이고? 첫째 항이고 여기 R이 뭐라고? R이 공비라니까 뭔 항의 개수야. 여기 항의 개수가 왜 나와 여기서 갑자기 또. 아무 말 대잔치네 이 자식들. 그러니까 이 식을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첫째 항이고 이게 R이구나 이 소리야. 이렇게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자, 그래서 등비수열이 수렴해야 되는데 이 수렴하려면은 첫 번째 요 형태에서는 이것만 하면 된다고. 공비가 -1하고 1 사이였는데 1이어도 되더라 이렇게. 알겠죠? 왜요? 뭐요? 왜냐고요? 네.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왜냐뇨? 왜 그 다른 경우도 있잖아. 딴 경우 어디 있어? 아니 R의 n제곱인데 다른 경우가 어디 있어?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0이 되고 R이 1이어야 1만 졸라 곱하니까 1이 되는 이거 말고 없지. 이거 말고는 없어.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형태에서는 여기 있는 이 R이 -1하고 1 사이인 건 당연히 똑같고 추가로 여기 첫째 항 x-3이 몇일 수 있다? 0일 수 있다 해서 요거 추가한 거라 이 말이라고. 이 첫째 항이 0인 거.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첫째 항이 0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식을 보고 뭐가 첫째 항이 뭔지 이걸 봐야지. 사실 여기서도 그러니까 해도 돼. 근데 여기는 있잖아. 첫째 항이 말 그대로 첫째 항이라는 건 수열에서 n자리에 몇을 넣어야 첫째 항이야? 1을 넣어야 첫째 항인데 그게 R이야 그냥. 그러니까 R이 0인 건 이미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식의 등비수열의 식의 형태가 요 형태인지 여기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요 형태인지 요 두 개를 구별 지을 줄 알아야 된다 이 소리야. 그 뒤에 계산을 넘어갈게. 자, 그러면은 요놈 1번 이 수열을 딱 봐보세요. 얘가 무슨 형태인가? AN이 어떤 형태야? 뭐 곱하기? A 곱하기 R에 n-1 형태고. 자, 요놈은 A 곱하기 R에 n꼴입니다. 무슨 꼴이에요? R에 n꼴이에요. n-1꼴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n에 1을 넣은 게 무슨 항이어서?
첫째 항이니까 A야. 근데 얘는 n에 1을 넣어잖아? 그럼 첫째 항이 뭐야? AR이에요. AR.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보는 건 요 형태든 요 형태든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인 건 둘 다 똑같아 안 똑같아? 수렴하려면 똑같아. 어차피 공비는 R이니까. 근데 얘는 첫째 항이 A고 얘는 첫째 항이 뭐라고? AR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0이다 첫째 항이 0이다 하려면 뭐 또는 뭐가 0이야? A 또는 R이 0이야. 근데 이미 R이 0인 건 이 안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A가 몇인 게 나오는 거야? 0인 걸 푸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 A는 무슨 항이 아니라는 거? 첫째 항은 아니다. 요 형태에서는. 알겠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그냥 이놈을 첫째 항으로 봐도 되긴 해서 그냥 x가 3일 때도 되겠다라고 푸는 건 상관은 없는데 그냥 그 개념은 자체는 5개념이라는 거잖아. x 빼기 3이 첫째 항은 아니라고. x-3에다가 여기 뒤에 것까지 곱해야 첫째 항이야.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내가 볼 때 이제 이거 내일 숙제하고 오시면 이걸 못 풀 것 같아. 왜 못 푸냐? 너희 삼각함수 삼각 부등식을 못 푸니까. 집에 가서 다시 연구해 보시고 와서 풀어본 다음에 안 되면 삼각함수 부등식도 좀 다시 체크해서 오세요. 그리고 나서 안 되면 내일 또 다시 같이 해봅시다. 알겠죠? 자 이렇게 돼서 이 등비수열의 이제 기본적인 거 했고요. 자 그다음 여기 한번 봐봅시다. 공비가 몇이래? 3이래. 그리고 수열이 AN이 있대. 공비는 3이래요 이미. 그러니까 AN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형태로 식이 써지겠니? 뭐 곱하기 3의 n-1 이렇게 써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그 식을 매치해서 넣어야지. 3의 n 플러스 1제곱에다가 더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3의 n-1 이렇게 돼 있지 않겠냐고. 이 an이. 됐니? 그 다음에 여기도 첫째 항 곱하기 3의 n-1 빼기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극한값을 계산했더니 몇 분의 몇이 됐대. 근데 우리 이제 극한값 계산하는 거 알잖아. 누구만 보면 돼? 3만 보면 되지. 그러니까 3의 형태로 만들어 놔야 돼. 여기는 뭐 곱하기 3 곱하기 3의 n제곱 걸로 만들고요. 자 여기는요. 여기 마이너스 1 체크해라. 얼마야? 3분의 1. 그래서 요거까지 계산하면 3분의 2a 거기다가 3의 n 그리고 위에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 3분의 a 곱하기 3의 n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리고 빼기 2. 근데 우리의 극한은 어차피 3의 n만 보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요놈 요놈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분의 2a 3 더하기 3분의 2a 분의 3분의 a가 되겠죠? 맞아? 근데 이거 3분의 이게 그 되는 게 3으로 나눠졌잖아요. 네. 3으로 나눈 게 아니라 3의 n제곱으로 나눴죠. 아 3이 n제곱 나눴구나. 3으로 나누다니요. 3의 n제곱으로 나눠야 그 등비를 새롭게 0보다 작게 만들었잖아. 1보다 작게. 자 그래서 얘 극한값이 5분의 몇이 나오더라? 2가 나오더라. 그럼 요거 좀 처리합시다. 위아래다 3 곱해가지고. 그럼 9 더하기 2a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5분의 2.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18 더하기 4a가 5a. 그래서 넘어가면 a가 18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첫째 항을 찾아낸 거다 이 말이야. 되겠니? 근데 이게 3n으로 시작해도 똑같이 나와요? 어디가 3n으로? 그 처음에 an을 3n으로 잡아도 똑같이 나와요? an을 3n으로 잡으면 정신병자죠.
이걸 3n으로 잡은 놈은 거의 등비수열의 쓰레기예요. 그럼 얘는 첫째 항이 몇이냐? 1 넣어봐. 3이요. 3이지. 근데 여기서 첫째 항 거라 했지. 네. 그럼 답은 3이라고 써야지. 아, 미친놈인가요? 이걸 왜 3의 n제곱으로 삼아? 첫째 항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수열의 기본은 없어 지금. 미치겠네.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한 걸 일반항이라고 쓰는 게 기본이야. 근데 내 마음대로 3의 n제곱으로 쓰겠다는 건 공비는 3이 맞지만 첫째 항을 3으로 만들겠다는 소린데, 그러려면 이 문제를 왜 풀어? 첫째 항 3인데. 그럼 답을 바로 3이라고 써야지. 이해됐죠? 말이 안 되잖아. 3의 n제곱을 an이라고 쓰는 것 자체가 나는 모든 수열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인데, 1 넣으면 값이니까 3이잖아. 2 넣으면 9고. 근데 A1 구하세요. 응 3 해야지. 그럼 답이 3이야. 그럼 또라이잖아. 왜 구하라고 하겠어. 되겠지. 그리고 여기 46번 같은 거 이제 보시면 등비설에 이제 합공식을 여기다가 이제 써라 이 소리인데, 공비가 몇이야? 3. 그럼 SN이라는 식은 공비 마이너스 몇 분의? A 응? 아니 아니구나. 2분의 2분의 뭔데? 엄마 몇 분의요? 2분의 2분의. 그 다음 첫째 항 첫째 항 곱하기 2분의 첫째 항 뭔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공비 3의 n 마이너스 1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SN 자리로 올라온대. 그러니까 SN 자리가 2분의 a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2분의 1 이렇게 센스 있게 이렇게 써야겠지. 왜냐면 밑에가 몇의 n제곱이 있으니까, 3의 n제곱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만 볼 거잖아. 그래서 극한값이 2분의 a가 돼야겠지. 근데 그게 5다 뭐 이렇게 보면 되잖아. 네, 근데 그 마플 개념 느낌 3이잖아요. 그러면 첫째 항이 그럼 진짜 3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첫째 항을 구하라고 하겠냐? 근데 막 첫째 항 모두 구하시오 하고 더하라 하면 3도 해줘야 돼. 네? 막 첫째 항이 여기에서 이 극한값이 나오려면 첫째 항이 딱 뭐로 정해질 거 아니야. 근데 뭘 모두 구해. 지금 생각 자체가 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그런 생각이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이 극한값이 나오게 하는 첫째 항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뭔 첫째 항을 모두 구해. 모두 구해. 그리고 첫째 항이 3일 수도 있잖아요 라는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첫째 항이 3인 생각을 왜 하는 거냐고.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 구했는데 첫째 항이 3이 나오면 3인 거지. 그러면 그 생각을 뭐하러 하는 거야. 어차피 얘를 첫째 항이 3일 수도 있으니까 뭐 애초에 뭐 3을 넣어보겠다는 거야. 뭐야 3 넣었다고 해서 답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뭐하러 하냐고. 그냥 어차피 원리대로 풀면 끝날 일을. 봐봐. 그러면 3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만약에 확인했다고 치고 여기다가 3의 n제곱을 넣은 거야. an에다가. 그럼 3의 n제곱을 했어. 그러면 3 곱하기 3의 n제곱. 그럼 여기는 이제 얘가 3의 n제곱이니까 2 곱하기 3의 n제곱. 그리고 여기는 an이니까 3의 n제곱. 그럼 얘 극한값 보면 3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5분의 1. 오 그럼 아니네. 그럼 3 아니네. 이럴 거야? 뭐하러 해? 해봤자 시간 낭비지. 뭐 좀 의미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를 뭔 그럴 수 있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 상황을 고려해야 될 게 뭔가 의미가 있으면 그것도 고려해라 할 텐데, 뭐 첫째 항이 3이든 3이 아니든 무슨 의미가 있어. 자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을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당연히 알아먹겠죠. 이게 A1부터 A 몇 가지 더한 거라고? 이 동그라미 얘가 뭐야? A1부터 n까지 AN까지 A1부터 A 몇 가지요? 그러니까 얘를 n1까지 더해라 그래서 무슨 n이 된 거야? SN이 된 거야. 근데 이 AN 자체가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합이야. 그래서 여기
분모 자리에 이제 등비수의 합을 넣어라 이거니까 아까 1번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시면 1항부터 몇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까지. 그러니까 얘가 무슨 n이라고? sn이라고. 이게 수열의 기본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48번을 봐봐. 그럼 얘는 뭐냐? 이런 거. 등비도 등차도 아닌 거야. 아무 수열이 아니야. 그냥 잡수열이야. 이름이 없어. 뭐가 없어? 이름이 없는 수열이야 그냥. 그럼 이런 개념 공부가 되어 있냐고 수원에서.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러니까 봐봐. 아주 미치겠다요. 어떻게 하냐? 빨리 또 정리해서 공부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니네한테 알아보기 좋으라고 앞에다가 이름 없는 수열이라고 붙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등비 합도 아니고 등차 수열의 합도 아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SN의 말 뜻으로 접근을 하면 A1부터 이렇게 A 몇 가지 더한 거라고요? N까지 더한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일반항을 구하는 근본이에요. 모든 수열에. 아무 수열이나 싹 다. 그냥 이게 근본이야. A1, A2, A3 이렇게 가서 A, n-1까지. 그게 Sn-1이겠지. 이렇게 빼. 그럼 Sn에서 Sn-1이 빼지는 거야. 여기 Sn-1 아니다. 이 정도 상식 있지. 이거 아니야? 어떤 미친놈들이 사이즈 조절을 못하는 애들이 글씨를 노시오 같은 애들 미친다고요 그냥.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어째? 사라지지. 그럼 누구만 남게 돼? AM만 남게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걸 사용해서 뭘 구한다? 일반항 AN 구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항상 또 기본적으로 요놈 A1은 무슨 원이다? S1이다. 여기다가는 N은 몇부터 대입한다? 2부터 가능한 거야. 니네 못 알아쳐먹을까봐 이렇게 모질이같이 써주는 거야. N이 몇부터 가능? 대부분의 책 보면 이렇게 써있어. 이렇게 이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또 그냥 2부터 넣으세요 이런 뜻이야. 1은 넣지마 이 말이라고. 첫째 항은 무조건 얘로 찾아 이 말이야. 그럼 안 틀리니까 이렇게. 어디다가? 여기 위에다가요? 미친놈 여기 써있잖아. 몇부터 가능이라고? 근데 왜 넣어? 미친놈이지. 여기다 1을 넣어봐 그럼. 이식을 이용해서 구했다 했으니까. 그럼 S1 빼기 뭐야? S. 그럼 이렇게 되지. 그럼 미친놈 되는 거 아니야? S0이 어디 있어? 0번째 항을 더할 거야? 존재하지도 않은 애를? 그러니까 몇을 넣지 마? 그래서 1 넣지 마 이 말이야. 선생님 근데 S2원은 왜 S1이야? S1은 A1이니까. 그래서 A1은 항상 S1이 진리고요. 이건 틀릴 리가 없는 거. 근데 여기다가는 1을 넣었을 때 될 때가 있어. 근데 안 될 때가 있잖아. 근데 모험할 거야? 이번엔 될라나? 해볼까? 모질이잖아. 왜 모험을 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걸. 이거 하면 무조건인데 왜 의심을 하면서 여기다가 해볼까 말까 하고 있냐고. 그냥 여기 얘로 구한 건 2부터는 무조건 가능이고 첫 번째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거를 무리할 아니까 괜히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식에서 이게 SN이면 AN을 찾으려면 이 근본이 그러니까 얘를 보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너희 지금 머릿속에 이게 없었다면 지금 공부가 안 된 거다. 그럼 또 수원 다시 해야 되냐? 그건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 미적분에서 여기로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 SN에서 SN-를 빼면 이게 나와요 하는 요 정도 공부는 다시 하라고 지금 이렇게 써줬으면 알았지? 이게 안 된다고 난 수원 또 다시 해야 되구나 이러지 말고 지금 일단은 이 정도만 알아도 다음 그 미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는데 괜히 혼자 이러는 거 있잖아 막 마음만 불안 수원도 해야 되겠다 씨발 그래놓고 말만 그러놓고 안 하잖아 그럼 결국 미적분도 못해 수원도 못해 어쩌라는 거야 이것만 해도 된다고 알았지? 그럼 미적분 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수원을 또 하면 되잖아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등차 중에 2차식으로 나오는데 뒤에 상수항이 붙으면 가짜잖아요. 그것도 그냥 지금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하세요 의미 없는 지금 여기서 괜한 뭐 하지 마시고 다시 그거는 수원을 다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때 어차피 다시 다 또 정리해야 돼 근데 지금 그거 안다고 해서 오히려 이 미적분 하다가 내가 보기엔 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혼자 막 잡생각이 끼어가지고 이제 그 알지 어정쩡한 그 지식은 오히려 방해하는 거 괜한 그것 때문에 이거 뭐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여기서 S 누구를 빼요? n-1 그럼 여기가 2 가로 n-1이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더하기 2에 n-1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봐봐 약간의 센스인 거야 이걸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써있으면 이건 2분의 1의 n-1이라고 쓰는 게 나는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자기 취향 차이 내 취향은 이래 2의 n제곱분의 1보다는 2분의 1의 n제곱이 더 나았고 2분의 1의 n-1제곱이라고 쓰는 게 난 더 좋은 것 같다 왜냐면 2분의 1에 n-1분의 1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빼줬어요 그럼 SN에서 이렇게 SN-를 빼면 누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빼면 N이 나온다고 그러면 2N에서 2N-를 뺀 거야 뭐냐? 2 더하기 그냥 2 되지 여기가 2N 빼기 2인데 2N에서 얘를 빼버리면 2N은 사라지고 빼기 2가 플러스 2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남는 게 더하기 2분의 1의 몇 제곱에서 n제곱에서 빼기 2분의 1의 몇 제곱을 n7제곱 이렇게 빼래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무슨 n이라고? 일반 AN이지 근데 그 AN에 대해서 n을 무한대로 극한값을 찾으래 근데 얘네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뭐가 되냐고 뭐하는 되죠? 0이 되지 공비가 1보다 작은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까 여기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게 더 낫지 않냐 이 소리라고 그럼 얘는 0 되고 얘도 0 되고 그러니까 극한값이 몇이 되는 거야 2가 돼요. 그래서 얘는 극한값 2가 되겠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 SN에서 얼마를 뺐을 때 SN-1를 뺐을 때 요 놈을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AN이 나온다라는 이 수열의 일반 수열 SN에서 AN을 찾는 이 근본적인 기본 개념은 익혀놔라 다시 이걸 모르고서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고 알겠죠? 그래서 SN에서 우리 이 SN이 이렇게 몇 차식일 때? 2차식일 때 SN에서 S 얼마를 빼면? n-를 이렇게 뺀 거라니까? 근데 이거만큼은 지난번에 가르쳐주지 않았나요? 이거 계산하는 거? 그거 줬잖아 안 가르쳐줬어? 이게 무슨 n이 되고? a이 되고 여기서 이걸 뭐 할 거라고? 뺄 거라고 근데 여기가 an제곱은 사라지겠지 bn 사라지겠지 그럼 새로 살아남는 것만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2an이 남아 근데 빼버리니까 플러스 2an이 될 거고 여기서 플러스 a가 나오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b가 나와 근데 얘를 빼버릴 거니까 플러스 b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an이 2an 플러스 b 마이너스 a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결과를 이 과정으로는 설명하지 않았어. 근데 결과는 가르쳐 드렸잖아. 아, 네. 여기다가 몇 배 하면? 두 배. 2배 하면 뭐가 나온다 했어? 공, 공비. 차가 나온다 했잖아. 아, 공차. 근데 등차 수열은 1차식이어서 항상 n의 계수가 공차가 된다 했잖아. 네. 그리고 거기에 무슨 항이 나와야 되니까 첫째 항을 맞추려면 상수가 뭐냐 이거잖아. 네. 근데 첫째 항은 무조건 무슨 원이라고? S1은 진리라니까 그냥. 그러니까 1 넣어. 그럼 뭐가 됐어? A 플러스 B가 됐지.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이거 뭔지 몰랐다고 봐봐. 근데 여기다가 몇을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A 플러스 B가 나오려면 B에다가 A를 빼야지. 그래서 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바로 뒤에 있는 상수를 찾는 방법이 여기 1차항에서 여기 2차항 계수를 빼버리면 여기 바로 나온다고 했잖아.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등차 수열이라고. 여기 뒤에 C가 없는 게. 알았어요? C가 있으면 등차는 아니다. 두 번째부터 나오는 거라고 했어. 근데 그건 지금 의미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여기로 갑니다.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거, 이런 형태를 보고 내가 이 식을 보는 뭐가 중요하다 했죠? 아, 케이스 분류. 그렇지. 얘를 보는 그 태도 무슨 분류를 해라? 케이스 분류를 하라니까요. 몇 가지로 분류한다고? 네 가지. 첫 번째, R이 뭐하고 뭐 사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그 다음 두 번째, R이 1. 세 번째, R이 1보다 더 뭐하고 크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더 뭐 할 때.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분류하라고.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그리고 R이 그냥 1일 때, 그리고 R이 몇일 때도 한다? 마이너스 1. 근데 여기는 애초에 하지 말해. 왜 하지 말해? n의 구별이 안 되니까. 그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4개인데 이렇게 지금은 3개 분류하자. 그래서 답을 이 3개 범위에 따라서 다 써야 답이라고요. 첫 번째 1번.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몇 사이면? 1 사이면 이제 이런 거 바로 암산 돼야 돼 이제.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면 여기 있는 이 R의 n제곱이 2분의 1의 n제곱 막 이런 식으로 써있다 이런 소리야. 예를 들어서. 그럼 얘네들은 뭐가 돼? 0이 되잖아. 그럼 남는 게 1분의 1만 남지. 그래서 답이 뭐라고? 그래서 극한값 1. 그래서 이때는 1로 수렴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 이제 R이 딱 몇이면? 1이면 여기 R이 진짜 1이래. 그러면 1의 n제곱이래 그냥. 1 빼기 1의 n제곱. 근데 1은 졸라 곱해봤자 뭐야? 1. 이걸 또 n이라고 한 놈들 있더라. 그래서 2분의 몇이라고? 0. 그러니까 0이라고. 그 다음 이제 R이 몇보다 크면? 1보다 큰데 마이너스 1보다 크든 1보다 크든 결론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공비의 무슨 값이? 절대값이 1보다 뭐한 애니까? 큰 애니까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라고요? 그때는 어디만 보자 했죠? 이 공비의 종류가 중에 똑같은 애에서 제일 큰 놈만 보자 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는 어차피 그냥 R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몇이 나오겠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가야 한다. 됐니?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3번의 범위인 거야. 그리고 여기 절대값이 1보다 작다가 여기 1번의 범위인 거고요. 요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럼 50번을 봐봐. 이 50번은 방금 했던 이 내용을 R 자리에 뭐로만 바꾼 거냐면요. 여기 R 자리를 X로만 바꾼 거야. 마플 개념 익힘 4에 있는 저 예제 R 자리에 X를 넣으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R에 n-1제곱 더하기 R분의 R에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던 R 자리에 뭐로 바꿔버렸다고? X로 바꾼 거야. 그렇게 해서 함수로 만들어버린 거야. 이 식을 보는 그 시각을 봐봐. 이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해야지 이렇게 한 거야.
근데 x는 공비잖아. 그러니까 공비가 변화할 때마다 생기는 함수값을 이 극한값을 그 함수로 만들어야지 이런 소리라고. 이해되겠죠? 이거를 그냥 이 단순히 2분의 1일 때, 1일 때, 4일 때 집어넣어서 푸는 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나중에 하고 먼저 뭐를 하냐면 이 함수를 진짜로 아까 좀 전에 한 것처럼 뭐 한다? 무슨 분류한다고? 케이스 분류하라고 빨리. 자 시작. 그래서 이 함수식 다 찾아내봐.